황금기의 착각. 43세 정미라는 홍대 인근 브랜딩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였다. 처음 카페 로고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중견기업 리브랜딩까지 맡는다. 연매출 5억, 직원 셋. 작지만 탄탄한 사업이었다. 남편 강태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다. 미라는 7년간 생활비를 전부 댔다. 새벽 4시까지 작업하고 주말엔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태호는 결국 9급 공무원이 됐지만 월급 18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결국 미란이 모든 걸 책임졌다.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았다. 병원비만 월 200만 원. 미라는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다. 시동생은 치킨집 사업 실패로 3천만 원 빚을 졌다. 형수님만 믿습니다. 시동생은 눈물까지 흘렸다. 미라는 통장을 털었다. 가족이니까요. 12살 딸 수아는 엄마를 닮아 그림을 좋아했다. 미라는 수아에게 최고의 미술 교육을 시켰다. 월 150만 원 개인 레슨, 주말 전시회 관람. 수아는 엄마가 제일 좋아라며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미란도 행복했다. 시댁 식구들은 미란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산다며 칭찬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이 대단했다. 태호도 당신이 최고야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미라는 뿌듯했다. 자신이 이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시어머니가 툭툭 찔렀다.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까 우리 태호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걱정이네. 시동생 와이프는 만날 때마다 명품백 얘기만 꺼냈다. 우리는 형수님처럼 여유가 없어서요. 그 말 뒤에 숨은 요구가 느껴졌다. 3천만 원 갚겠다던 시동생은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문자 한 줄이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오르자 미란에게 전화했다. 이번 달엔 250만 원 필요해. 당연하다는 듯이. 미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밤 12시가 넘어서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손목은 늘 저렸고 두통약은 하루 4알씩 먹었다. 수아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 엄마는 괜찮아라며 웃었다. 그해 추석 시댁 대가족이 모였다. 친척 이모가 농담처럼 말했다. 미란이가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집안이 편하네. 은행이 따로 없어. 모두가 웃었다. 미란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다. 거울 속 자신은 핏기 없고 수척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미란은 얼굴을 씻고 나왔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 미란은 몰랐다. 6개월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거라는 걸. 한순간의 붕괴.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밤 10시. 신호를 무시한 25톤 화물차가 미란의 차를 들이받았다. 정신을 차렸을 땐 중환자실이었다. 의사는 차갑게 선고했다. 척추 손상 3급, 오른손 신경 70% 손상. 최소 2년 재활 필요하고 정밀한 손 작업은 어렵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손은 생명이었다. 마우스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병상에서 미라는 울부짖었다. 제발 손만은. 하지만 현실은 가차 없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5건이 모두 취소됐다. 위약금 4,500만 원이 청구됐다. 직원들은 당장 급여를 요구했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사무실 월세 3개월치가 밀렸다. 건물주는 냉정했다.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가해 운전사는 무보험이었다.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미란의 통장엔 병원비만 날아갔다. 수술비 2,800만 원, 입원비 월 350만 원. 6개월 만에 예금은 바닥났고 빚은 8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여보, 당신 명의 카드라도 써야겠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월급으론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메워? 냉정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다. 투석비는 어쩌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병실로 찾아와 소리쳤다. 당신 사고로 우리 집안이 다 거지 됐어. 미라는 죄송해요라고만 반복했다. 시동생 와이프는 문자를 보냈다. 형수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 밀렸어요. 더 이상 도움은 어려울 것 같아요. 퇴원 후 미라는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간단한 로고 하나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다. 프리랜서 플랫폼에 올렸다. 보수 15만 원. 예전엔 1시간이면 끝낼 일이었다. 밤새 작업하면 손이 욱신거렸다. 진통제를 물처럼 삼켰다. 수아는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엄마 언제 나? 미라는 웃으며 거짓말했다. 곧 나. 하지만 수아 눈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아프지 마. 태우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오늘도 힘들었어? 미란이 물었다. 너보단 안 힘들지. 태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서 홀로 울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자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버렸어. 돈 잘 벌 땐 언제고 이제 손 못 쓰니까 나 몰라라 해. 미라는 그 소문을 듣고 무너졌다. 어느 날 빚쟁이가 집 앞에 나타났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수아가 겁에 질렸다. 미라는 수아를 안고 사과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미라는 베란다에 섰다. 5층이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수아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미라는 발을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칼날. 이혼 통지서는 택배로 왔다.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찍힌 봉투. 손이 떨렸다. 혼인관계 파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그게 사유였다. 태우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은 더 참혹했다. 태우에게는 이미 새 여자가 있었다. 같은 부서 후배 공무원. 안정적인 맞벌이 커플. 동료 말론 태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란이는 이제 짐이야.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미란이 수아를 보겠다고 하자 태우 측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양육 능력 부족을 이유로 친권 포기각서에 서명하세요. 거부하시면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빚쟁이인 미란이 양육비를 낼 수 있을까? 수아를 위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수아와 마지막 만남은 짧았다. 엄마. 12살 딸이 엄마 등을 토닥였다. 나 괜찮아. 엄마가 아프지 않게. 미라는 딸을 꼭 안았다. 미안해, 수아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커서 꼭 찾아올게. 약속해.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투석비 3년치 2천만 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시동생 부부는 번호를 차단했다. 빌려준 3천만 원은 증거 없다며 발뺌했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내가 너무 희생만 했으니까 당하는 거야라는 동정 섞인 조언만 돌아왔다. 15년 헌신은 하루아침에 증발했다. 미라는 월세 30만 원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짐은 캐리어 하나. 벽지는 곰팡이 투성이었고 수도꼭지는 녹슬었다. 밤마다 수아 얼굴을 떠올리며 베개를 적셨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빚쟁이 독촉 전화는 하루 10통. 언제 갚을 거야? 미라는 전화를 꺼버렸다. 냉장고엔 라면 3개가 전부였다. 왼손으로 끓여 먹다가 데웠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병원 갈 돈도 없었다. 어느 날 새벽 4시. 미라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난간 너머로 도시 불빛이 보였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발을 올렸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아줌마, 거기 위험해요. 20대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라는 정신을 차렸다. 청년 얼굴이 낯익었다. 어디서 봤을까?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놀랐잖아요.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맞으시죠? 미라는 청년을 빤히 쳐다봤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민준이? 잊혀진 씨앗의 봐라. 박민준. 7년 전 미란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대학생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미라는 그에게 정규 급여를 주며 디자인을 가르쳤다. 민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다.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했다. 민준은 대출도 안 됐다. 미라는 갚으려 하지 말라며 돈을 건넸다. 민준은 울먹였다. 사장님, 꼭 보답하겠습니다. 미라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열심히 살아. 그게 보답이야. 그 민준이 지금 앞에 서 있었다. 사장님, 저예요. 박민준입니다. 민준은 현재 외국계 IT 기업 UX 디자이너였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SNS에서 사고 소식을 봤는데 민준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 저랑 같이 일하시죠. 민준은 진지했다. 회사 내부에 브랜딩 수요가 많아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받아요. 제가 영업하고 사장님은 기획만 하세요. 손작업은 제가 할게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민준이 손을 잡았다. 사장님이 저한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건 손이랑 상관없잖아요. 민준 원룸 베란다를 개조해 작업실을 만들었다. 첫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로고. 미란이 컨셉을 잡으면 민준이 실행했다. 어색했지만 호흡이 맞았다. 3개월 후 첫 수익 800만 원. 미라는 통장을 믿을 수 없었다. 민준아, 이거 진짜야? 민준은 환하게 웃었다. 시작이에요, 사장님. 1년 후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미란의 기획력과 민준의 실행력이 시너지를 냈다. IT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2년 후엔 직원 5명, 연매출 12억 법인이 됐다. 민준은 공동대표를 제안했다. 미라는 거절했다. 내가 키운 회사야. 난 고문으로 있을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전 여기 없어요. 직원들은 미란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재활도 조금씩 나아졌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무엇보다 미라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회사 옥상에서 맥주를 마셨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민준이 말했다. 저도요. 사장님 덕분에. 미라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소음 없는 성취. 3년이 흘렀다. 리본 브랜딩은 업계 주목받는 스튜디오가 됐다. 대기업 계열사 리브랜딩, 정부기관 CI 개발까지. 매출 연 25억, 직원 12명. 하지만 미라는 조용히 지냈다. SNS도 안 했고 인터뷰도 거절했다. 일만 잘하면 돼. 어느 날 민준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사장님, 우리 방송 출연 제의받았어요. 케이블 방송 재기 성공 스토리 코너였다. PD 말론 교통사고로 모든 걸 잃은 디자이너가 제자와 재기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했다. 미라는 거절하려 했다.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설득했다. 사장님, 스토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 양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아. 5년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 태호는 미란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다. 수아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미라는 결국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은 3주간 진행됐다. 사고 당시 병실, 옥탑방, 민준과의 재회, 회사 성장 과정. 미라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제가 쓰러지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도와준 적 있는 후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방송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 7.2%, 온라인 조회수 500만. 댓글은 응원으로 가득했다. 남편이 쓰레기네요. 진짜 가족은 민준 같은 사람. 미라님 응원합니다.
리본 브랜딩 홈페이지 방문자는 폭증했고 프로젝트 문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미란이 원했던 건 일어나지 않았다. 수아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매일 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알림은 뜨지 않았다. 혹시 못 봤을까? 미라는 애타게 기다렸다. 대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했다. 미란아, 나야. 방송 봤어. 목소리는 5년 전과 달랐다. 다정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면 안 될까? 시동생 부부는 문자를 보냈다. 형수님,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 좀 부탁드려요. 가족 아니에요? 3천만 원만요. 가장 역겨운 건 태호였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미라는 차갑게 쳐다봤다. 태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아가 너 보고 싶어 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재결합 말이야. 미라는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 자신이 아니라 성공이었다. 시어머니 전화가 먼저 왔다. 미란아, 나야. 방송 봤어. 5년 만에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 미라는 냉소를 머금고 물었다. 투석비 2천만 원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건 고마웠지. 그래서 연락한 거 아니냐? 시동생 부부 문자는 더 노골적이었다. 형수님,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 부탁드려요. 가족 아니에요? 3천만 원만요. 1년 안에 갚을게요. 미라는 피식 웃었다. 5년 전 빌려간 3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 그들은 기억조차 못했다. 형수님 성공 진심으로 축하해요. 역시 우리 가족. 태호는 직접 회사로 왔다. 정장 빼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민준이 막아섰지만 미라는 괜찮아라며 접견실로 안내했다. 태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미라는 대답 없이 차를 내밀었다. 태호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아 때문에 왔어. 수아가 내 방송 봤거든. 엄마 보고 싶어 해. 미란 심장이 뛰었다. 수아가?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내 입장도 좀 난처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재결합 말이야.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태호는 진지한 척했다. 나도 그때 힘들었어. 근데 이제 너도 안정됐잖아. 수아를 위해서라도. 미란이 말을 끊었다. 수아를 위해서? 당신이 수아를 생각한 적이 있어? 태호 얼굴이 굳었다. 그럼 뭐야? 혼자 잘 살 거야? 미라는 조용히 변호사 명함을 꺼냈다. 친권 재조정 소송 준비 중이야. 이제 난 양육 능력 있거든. 법적으로 만날 거야. 태호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진짜 냉정하게 변했네. 돈 좀 벌었다고. 미란이 웃었다. 당신한테 배웠어. 사람이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것. 민준이 노크하며 들어왔다. 사장님, 다음 미팅 시간이에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후회할 거야. 가족을 버리면. 미란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먼저 날 버렸잖아.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태호가 나간 후 민준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났다. 미란의 경제적 안정성과 양육 의지가 인정됐다. 수아와의 면접 교섭권 확대. 매월 2회 주말 외박 가능.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받았다. 민준이 옆에서 어깨를 토닥였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첫 만남은 한강공원이었다. 17세가 된 수아는 훌쩍 커 있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아야. 수아는 엄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찾고 싶었는데. 미라는 딸을 꼭 안았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수아는 그동안 이야기를 털어놨다. 태호가 재혼한 새엄마는 차갑게 대했고 태호는 새 가정에만 신경 썼다.
방송에서 엄마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한테 엄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했어요. 미라는 수아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만났다. 미라는 수아에게 디자인을 가르쳤고 수아는 엄마처럼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민준도 수아를 친동생처럼 챙겼다. 수아가 물었다. 민준 오빠가 엄마 진짜 아들이에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지. 리본 브랜딩은 계속 성장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민준, 수아, 직원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가끔 연락했지만 미라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이미 제 가족이 있어요. 태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다시 도움을 청했다. 미라는 단호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대로 살아봐. 다만 수아를 위해 교육비 신탁 5천만 원을 만들었다. 조건은 하나. 수아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 어느 봄날 미라는 수아, 민준과 한강 벚꽃길을 걸었다. 수아는 중간에서 두 사람 팔짱을 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도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흩날렸다. 5년 전 옥상 난간에 섰던 그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 엄마 행복해요? 수아가 물었다. 미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여러분, 정미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일까요? 아니면 가장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일까요? 미라는 15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선의를 기억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도울지,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를 가족이라 부를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미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